있습니다. 자, 어제 오전입니다. 저희들은 네.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어제 오전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었죠. 10시에 있고 난 다음에 10시 반부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이 독대라는 거는 이제 두 사람이만 만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대통령의 독대는 반드시 배석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어떤 만남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또 그 어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해석이라든지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당 대표와 독대할 때는 주로 뭐 정무석 정도가 이렇게 배석을 하는데 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만 어제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23 전당대회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27명이 참석하는 대통령실 모임이 있었고요. 그거 있었은 지 6일 만에 독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저는 형식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예전에 어떤 이준석, 김기현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김기현 대표는 되고 나서 5일 만에 이제 용산에서 만찬회동이 있었는데 이제 딱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24일 그 만찬회동 제가 그 뒷이야기를 좀 이게 들어보니까요.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흡족해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다들 여의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 정무수석하고 좀 남아서 네. 좀 얘기를 더 했던 모양이에요. 네. 했는데 그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때 왜 보면은 처음에 악수하고 잔디밭 같은 데서 이렇게 손 붙잡고 그 포토 세션을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밥 먹는데 그 식당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거리지만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인글라스인가요? 뭐 그거. 파인 뭐 글래스? 글라스. 글라스인가. 그 과정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체코 원전 그 어떻게 해서 수주된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뭐 이런 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좀 뭐 이런 그 질문들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주 앉아서도 좀 분위기가 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네요. 오히려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모습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흡족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만찬회동 끝난 다음에 참모들에게 그런 의사도 비추고 했는데 사실 그날 어떤 그 기회가 좀 되면은 조건이 되면은 독대를 짧게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네. 한동훈 대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보시면 알겠지만 독대를 할 수가 없는 네, 환경과 구조였잖아요. 건물이라든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참아 못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또 성사가 된 건데 근데 뭐 저는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한 관계는 이 중개자 없이도 바로 다이렉트로 뭐 전화 통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고 아까 이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최소 한 명의 배석자는 필요하고 뭐 그런 저기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윤 대통령과 어떤 뭐 좀 대화를 하면 서먹서먹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만남도 꽤 뭐 아주 그 만남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꽤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원래 점심 약속이 다 있었대요. 근데 두 분 다 점심 약속을 연기를 하고 어제 회동을 더 계속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어제 이게 첫 보도가 나올 때 10분 동안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글쎄 그게 뭐 이상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 했을 때 90분이에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90분이 어떻게 9분의 1 토막이 나왔고 10여 분 한 걸로 된 건지. 아니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TV조선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찰 때 처음으로 이야기 나올 때는 10분 만났다? 아니 근데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독대를 어떻게 10분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요. 10분은 끝날래 끝날 수가 10분은 서론도 안 끝났어요. 서론도 그냥 처음 아직 앞부분만 하면 10분입니다.
뭐 저희가 잘 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면 누군가 그 다음에 또 무슨 20분 5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흘리는 사람의 의도가 뭔가 솔직히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이게 뭔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만남 자체를 좀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10분 감독님 제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네. 근데 10분 얘기를 들으니까 현정님 그 기억나죠? 10초 통화. 10초 통화. 10초 통화나 맞아. 그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10초 통화나 10분 독대나 뭐 그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하긴 했는데 원치 않은 걸 해갖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해갖고 그냥 그게 짧게 끝났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초 통화, 10초 독대를 흘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뭔가 두 분 간의 관계를 어떤 좋아지는 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사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이렇게 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러면 당 사람들을 두루 폭넓게 아우르고 품어라. 그런 게 대표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고, 특히 이제 아마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가 술을 잘 드시지 않으니까 술을 아예 못 먹으니까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대요. 검사 시절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막 술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와인이 아주 좋은 와인이 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때 이제 신의 물방울인가요? 그 만화가 있어갖고 근데 그게 나오는 이제 와인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이제 막 본인도 관심이 많아갖고 제가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한 모금 먹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마 그 에피소드를 용산 만찬 때도 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니까 이게 이제 워낙 술을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이제 주로 밤에 만찬 자리나 술자리에서 이제 인적 관계가 성립되고 또 뭐 상가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아마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좀 아울러라.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제가 잘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뭐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 좀 의지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이런 두 분의 만남 직전에 바로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어제 아침 조선일보 그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또 이제 더 의미 있는 것은 두 분의 회동이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어졌잖아요. 네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기로 한 날 제2부속실 설치 기사가 나왔고 오후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거 맞다 하고 발표를 한 거. 이것도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윤한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벤져스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순망치 안의 관계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고 이렇게 감정보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그런 이성적 존재. 두 분에게 그런 뭐 이성적 판단이 안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제로섬 게임 관계가 절대 아니다.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앞으로 두 분 간의 비공식 이런 만남이 굉장히 자주 있어야 되겠다. 그럼요. 그래야지만이 왜냐하면요 중간에 사람 끼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사회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분명히 중간에 사람이 끼면요 말이 달라져요. 말의 뉘앙스도 달라지고 말의 어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두 사람이 만나면 문제가 풀릴 문제도 중간에 한 사람이 만나면 단어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뉘앙스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권력 관계에 있는 여권의 어떤 넘버 원, 투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남들 짧더라도
이런 식의 뭐 굳이 밥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아침에 만날 수도 있고 점심에 만날 수도 있고 저녁에 잠깐 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어떤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수시로 이렇게 비공개로 만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잘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제 회동에서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뭐 우려랄까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졌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사이가 나빠질 거다. 네. 나빠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심지어 심평 같은 사람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무슨 윤 공정- 대통령은 탈당할 것이다. 뭐 공정 쿠데타 이야기했잖아요. 네, 탈당할 도대체 것이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되네. 다 틀렸잖아요. 앞으로 지금 그 양반. 그 심평이 한 얘기들, 그다음에 뭐 저기 대구에 있는 저기 홍모 씨가 한 얘기들 하나라도 맞은 게 있나요? 아니, 틀렸잖아요. 그 한동훈이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한다는데 바로 김기현 또 5일 걸리던 게 하루 만에 만참회동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갖고 또 단독 회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제 뭐예요? 한동훈에게 힘을 확 실어줬잖아요. 네. 대통령이 뭐 한동훈에 인사에 대해서 확 실어줬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아니 당직 인사는 당연히 이 당 대표가 결정할 사항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당직 인사 완료되면은 한남동 관저로 그 새로운 당직자들 다시 한번 부르겠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윤한 갈등 속에서 뭔가 그 중간에 그 윤과 한의 그 이물질들이 껴 있어요. 그런 거죠. 자, 이물질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신평모 씨, 신평 씨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말이죠. 두 분의 관계를 정말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두 분의 이제 뭐 부딪혀야 이득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요. 대통령실에도 있고 당에도 있고. 네. 자, 이런 이물질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당과 정말 이 대통령실이 어떤 의기를 모으고 정말 국민을 위해 지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값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인 이슈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댐 건설한다고 뭐 대통령이 또 밝히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거든요. 자, 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위메프 사태가 또 TMF 사태가 그렇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1조 원대 지금 피해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할 지기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을 할까 하면 결국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손을 맞잡고 이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해야 되는 저는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네. 뭐 이렇게 일부러 칭찬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TMF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뭔가 실행에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뭐 한동훈 대표죠. 네. 네, 한동훈 대표고. 근데 진짜 우리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장은 이 TMF 사태로 이 세상이 시끄러운 지가 여러 날이 지났는데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 발언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여하튼 어제 그 용산 회동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각의 뭐 오해,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아니었다. 네. 그게 이제 깨끗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 함의가 뭐냐면 당내 이른바 이제 용산 파리를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한 라디오 방송 나가서 그 사람들은 권력의 꿀을 빤 꿀륜들이다. 뭐 이런 꿀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입지가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그렇게 직방으로 밀접하게 통하면은 내가 뭐 윤심을 대리하는데 윤심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예.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 그렇고 세상을 아마 보는 눈, 그다음에 우리 보수가 나아야 될 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뭐 의견이 모두가 다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말 힘을 모으고 지금 보수가 똘똘 뭉쳐서 정말 이 난국을 타게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정권 재창출 이뤄내야 된다는 거, 그런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저희가 뭐 사사로운 어떤 인연이나 사사로운 인연 같으면 저 여기 이미 못 있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게 개인적으로도
뭐 나경원, 원희룡 뭐 다들 뭐 친한 분들이고 오랫동안 한 분들이고 뭐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도 저하고 방송 오랫동안 같이 한 분이고 잘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관계와 우리가 또 지향하는 이 올바름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관계가 다 이제 어쩌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걸 감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요. 저 여러분들 뭐 서정욱 변호사한테 많이 섭섭하고 마음 상하신 부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전 최고한테도 여러 가지 비판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두 분은 우리 전체에 또 함께 가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너무 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 또 다들 좀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분이라도 다 손잡고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또 같이 토론하고 같이 또 본인들도 인정하고 뭐 요즘 저 서정욱 변호사 또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가서 요즘 많이 반성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 착합니다. 진짜 마음이 착해서 그렇지 뭐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저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고 착합니다. 그리고 진짜 찐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 조금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